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루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요즘 미국 은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VB 파산 이후에 또 다른 은행주들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현상, 지금 미국 은행의 이런 주가를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미국 은행 기업들의 현황, 현재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6월 달까지 가장 시장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디폴트, 국가 채무 한도 증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그냥 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정말 뭐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CDS 프리미엄은요, 뭐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공포지수라고 해요. 우리 VIX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VIX 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 이제 이런 VIX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정치적인 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과거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이 부채 한도 때문에 빚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빚을 늘릴 수 있는 한도가 계속 늘리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뭐 서로 반발 없이 어 그냥 뭐 지들끼리 박수치고 손치고 하면서 합의를 바로 한다. 그러면 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쇼도 있겠지만,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정치는 뭡니까? 상대편의 길을 죽여야 되고 나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돈을 쓰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공화당이 그대로 쓰게 해준다. 그럼 민주당의 어떤 입지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불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요, 그 비난의 화살은 반대했던 공화당으로 가겠죠. 그럼 공화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롭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뭐라도 조금 얻어와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지원금, 보조금 이런 걸 축소하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이거 탕감해 주는 것을 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월 말 전에, 그러니까 5월 말 전에, 6월 1일이 기일이니까 6월 말 전에 합의될 가능성,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어,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이번에 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최근에 중국이 계속 국채를 팔고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에 지금 유럽들도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점점 좀 추락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달러가 약세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하나는 말리고 누군가는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리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없이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바로 통과시켜 버리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6월 달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더 충격에 한번 휩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미국 론에 빨리 합의 안 하고 뭐 하냐, 그냥 합의 어차피 할 거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증여를 한도하는 합의를 하는 그런 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3.2가 나왔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2% 오히려 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은행주들의 상황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번씩 이제 미국 은행의 모습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자, 물론 지금 파산하고 있는 미국 은행 기업들이 그렇게 뭐 시가총액이 크거나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약간 좀 시가총액도 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런 지방은행도 흔들린다고 해서 당장 뭐가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되겠느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대행해서 알려줍니다. 지금 미국 은행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정말 참혹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미국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폭락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요. 한번 그런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억 달러 정도니까 얼마 안 돼 보이죠?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이제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무려 75%,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2개월도 안 돼요. 30달러가 지금 4달러가 있습니다. 4달러. 예. 거의 80% 가까운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전에는 시가총액이 5조 가까이 됐다는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8천억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업체는 이제 퍼시픽 웨스턴 은행을 통해서요. 중소기업, 벤처 지원 이런 걸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파산했던 SBB,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이런 기업 은행하고 좀 비슷한 좀 약간 이 스타트업들의 좀 대출을 좀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보험 예금,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비율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 지목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인데요. 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 거의 여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SBB도 그렇지만 실리콘 SBB 이어서 뭐 시그니처,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이미 주가가 다 폭락하면서 예고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팩웨스트 뱅코프도 이미 이제 인수가 뭐 매각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만은 이미 이제 예금 인출이 막 대개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어소시에이티드 뱅크라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24억 달러 정도입니다. 아주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업체는 미스콘신주, 일리노이주, 그다음에 미네소타주 여기에 한 100개의 센터를 가지고 역시 이제 금융상품,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은행이에요. 주가가 최근에 한 25달러 하던 게 이제 15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반토막씩 다 나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지금 우리 뭐 시가총액이 큰 대형 은행들은 같이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요.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중소은행들은 최소 반토막이죠.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이 업체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은행을 통해서 운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업체도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단도주택 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은행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역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던스 뱅크라는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이 33억 달러 정도예요. 이 업체는 이제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걸쳐서 한 350여 개의 지점이 있는 은행 프랜차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도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나지는 않았지만 한 40% 정도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코프라는 시가총액이 90억 달러, 비교적 큽니다. 시가총액이 90억 달러니까요. 비교적 큰, 지금 빠져도 90억 달러인 거죠. 지금 20달러에서 9달러 근처까지 빠져 있는데 이렇게 돼서 9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불과 2개월 전에는 한 200억 달러 정도 했었던 시가총액입니다. 역사도 좀 된 기업이에요. 키코프는 184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 업체도 여러 가지 은행들을 합병하면서 이렇게 좀 커왔었던 그런 은행이고요. 예금, 뭐 대출,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까지 다 하고 있는 비교적 그래도 좀 등치가 큰 그런 은행이고요. 오하이주를 포함해서 미국의 한 15개 주 그리고 12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주가, 이 은행의 주가가 지금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T 뱅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시가총액이 좀 커요. 180억 달러입니다. 최근에 반토막 근처까지 내려와 있어요.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160달러가 지금 110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30%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꽤 규모가 큰 은행이에요. 1856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것도 역사가 좀 오래된 그런 은행이고요.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그 중심으로 은행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뉴욕이라던가 그러면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그다음에 버지니아 뭐 이런 지역에서 무려 800여 개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역시 예금 그리고 투자 관리, 자산 관리, 보험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그래도 등치가 좀 있는 은행주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NC 파이낸셜, 굉장히 이것도 엄청나게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뭐 시가총액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 이런 은행주들 파산으로 미국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흔들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지금 PNC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50억 달러, 얼마 전에 160달러 하던 주가가 지금 11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워싱턴 DC를 포함해서요. 19개 주 이렇게 지사를 두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이 무려 2,600개 그리고 9,000개 이상의 현금 인출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액 총 봤을 때 무려 6위예요. 그리고 자산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역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US 뱅코프라는 회사도 있어요. 시가총액 450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크죠. PNC 파이낸셜과 상당히 규모가 비슷합니다. 근데 주가가 2개월 만에 반토막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업체도 신용카드라든가 그 투자, 글로벌 자산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US 뱅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 US 뱅크 같은 경우는 자산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5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죠. 1863년도에 설립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 업체가 만약에 흔들린다. 이거 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런 작은 기업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큰 은행 기업들이
계속 빠지면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자살행위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부채 한도의 증액 합의를 하지 않으면요. 끝끝내 합의를 하지 않아서 정말 미국이 디폴트로 간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출 금리가 폭등합니다. 그러면 은행주는 작살나는 거예요. 예, 나쁜 말로 작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쇼를 거치고 나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은행인데요. 32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그 다음에 네바다, 그리고 브릿지 은행 이런 은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달러 하던 주가가 최근에 7달러까지 내려왔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주가가 급락을 하면요. 결국에는 다시 내려갑니다. 급락했다가 반등은 나오지만 결국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주가도 역시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JP 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이제 정말 큰 은행, 뭐 시티 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주들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등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폭락한 업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찰스 슈왑이에요. 이 찰스 슈왑은 시가총액이 이번에 폭락해서 870억 달러입니다. 이미 100조 원이 넘어가는. 근데 급락하기 전에가 80달러였어요. 근데 4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이 이 찰스 슈왑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반등 못하고 계속 다시 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좀 요주의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형 은행이죠. 은행도 있는데요. 종합증권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뭐 앱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다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채권, 주식, 선물 뭐 모든 ETF까지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은행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찰스 슈왑 이 업체가 만약에 어떤 루머에 시달린다. 야, 그러면은 참 그 미국의 어떤 그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미국 은행주들의 현재 상황, 현실을 한번 다 들여다봤고요.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거든요. 이 신뢰가 한번 흔들리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뱅크런 발생하는 게 지금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 불안해 있는 상황인데 이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가 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좀 안 좋은 현상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가계부채가 좀 줄어들고 그래 좀 건전화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경기가요. 정말 미국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런 신용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면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 재테크를 하시나 이런 분들은 함부로 부채를 늘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문화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